따라서는 1897년이나 6년경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그 울릉도에서 전복이 없어지니까 독도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그 전복을 채취를 하고 울릉도에 와서 이제 제조를 해서 일본에 들어가는데 1897년 기록에서 6,000근이라고 하면 이때 기록에도 울릉도에서 산출된 그 전복과 그 독도에서 그 산출된 그 전복이 합쳐진 분량이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99년이 되면은 독도에서 99년이 되면은 울릉도의 어획량이 이제 갑자기 이제 격감이 되면서 독도에 대한 이제 어획량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들은 앞선 채취 기술로 독도까지 진출했다. 이 아마 일본 사람들이 저 잠수기로 했을 때는 이런 헬멧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이 파이프로 호스가 연결돼서 저 위에 배에서 이제 공기를 이 헬멧 속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죠. 5시간 이상도 물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 사람들이 바닥을 헤집으면서 전복을 잡아낸다면 울릉도 전체를 다 있는 전복을 다 잡아내는데도 짧으면 2개월, 길어야 한 3, 4개월 정도면 울릉도 전체의 전복을 다 솎아낼 수가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릉도감 백예주는 급격히 증가한 일본인들을 관리해야만 했다. 그는 도감 관사를 일본인이 많이 살던 도동으로 옮겨 새로 지었다. 당시 관사의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돼 있다. 과연 그는 일본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았을까? 울릉도에서 독도에 주로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일본 사람들에게 당시 울릉도 도감이 세금을 내게 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1900년에 아카츠카 쇼스케라는 연사관부가 일본 외무성에 보고한 자료가 수출세권입니다. 일본 영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감은 수출액의 100분의 2를 콩으로 받고 있었다고 한다. 즉, 독도의 해산물을 울릉도에서 수출한 일본인들이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박병섭 씨는 더 확실한 서류를 찾아냈다. 이 내용은 울릉도 도감하고 또 일본 상인 울릉도감과 일본 상인들 사이에 체결된 약조문. 일본 상인들은 도감에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사람은 도감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순조롭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도감이 일본 사람 하마구치에 대해서 제납을 독촉하는 문서 한 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듯이 이런 사람들 약조문엔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일본 상인 24명의 이름까지 일일이 적혀 있었다. 천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도에 가서 단순히 간치라기보다 전복을 주로 채취했고 그것을 울릉도에서 가공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수출세를 매겼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기 독도를 의리 쪽에서 대한제국 쪽에서 지배를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찾아낸 수많은 지도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국제법의 영역에선 그 증거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 일본 상인들이 울릉도에 세금을 냈다는 사실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을까? 일본 어선들이 채취한 해산물 관련해서 얘기한 어떤 수출세를 한국의 울릉도감에게 납부했다는 사실은 국제법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 영토라는 독도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에서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한 지배 권능을